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유튜버로 강의하시는 분들은 재개발 계획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 지역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안녕하세요. 정직하고 정확하게 정성을 다하는 압구정 소나무입니다. 오늘은 6.17 이후 강남 일원동 신축 빌라 갭투자하면 그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갭투자의 개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요. 4억 전세를 끼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은 1억이 들어가요. 이 아파트가 아파트 값이 오르고 전세 값이 오르면서 전세 값이 4억에서 6억으로 상승을 합니다. 아파트 매매 값은 5억에서 8억으로 상승을 하죠. 그러면 이 6억 전세값 올려받은 부분에서 기존에 투자했던 1억과 추가 수익 1억을 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매매가 8억과 전세가 6억의 차액인 2억에 대해서 차후에 회수할 수 있는 수익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매가 2억짜리 빌라를 전세가 1억 8천에 사서 투자금 2천만 원으로 부동산을 매수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 갭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빌라 투자의 목적은 시세 차익에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럼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제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전세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줘야 한다. 둘째, 집값이 전세가에 발맞춰서 꾸준하게 상승해야 한다. 셋째, 집값이 하락할 때는 원금 손실한다. 넷째, 이 빌라가 나중에 재개발 지역으로 변화할 경우에 프리미엄이 가능하다. 이런 전제로 인해서 우리는 갭 투자라는 것을 실행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아파트 최근 3년간 매매 전세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파란색이 매매가 그래프고 녹색이 전세 그래프입니다. 간격이 약간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전세가와 매매가의 비율이 크게 나지 않네요. 그 피크는 작년 6월 전세가와 매매가율의 차이가 정말 적게 매매 3억 4천, 전세 2억 9천, 약 85%의 전세가율을 기록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집값은 계속 올라갔고요. 그래프대로.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은 아직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조짐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죠. 매매가와 전세가는 서로 선행하고 후행하는 그런 관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최근 3년간 매매가에 대한 전세가의 비율은 78%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빌라는 행당동에 있는 빌라예요. 그리고 여기는 최근에 4년간 있었던 거래 사례 중에 일부만 발췌한 것입니다. 이 빌라는 처음에 매매가 분양할 때 2억 9,300, 2억 9,500에 분양이 되었네요. 전세는 2억 3천, 2억 6천 정도에서 진행이 되었어요. 행당동이면 강남 접근이 10분이고요. 압구정동까지는 2.8km 정도 됩니다. 알빌라의 경우고요. 투룸입니다. 화장실은 하나고요. 전용은 12평. 이 경우 등기부상에 올라가는 면적은 30제곱미터 약간 안쪽이 되겠습니다. 요즘엔 다세대들이 다 확장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전용 면적, 실사용 면적으로 12평 정도 가능한 가장 표준적인 최근 신축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빌라의 2016년 신축 분양가는 3억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억 9,800, 500 흥정하기 나름이었죠. 당시 전세가는 2억 3천이었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발생했어요. A, B, C. A라고 하는 분은 이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4년 전에 2억 3천을 주었고요. 전세금 2억에서 대출 3천만 원을 받아서 2억 3천으로 전세 들어갔죠. 4년간 전세는 7천 증액됐습니다. 4년간 전세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냈고요.
전세금 과다 인상으로 지금 전세값이 3억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은 이주를 한 상태입니다. 이분의 자기 자본은 2억으로 변함이 없네요. 이 B라고 하는 분의 경우를 볼게요. 이분은 신축으로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전세금 2억에 전세 대출을 9천만 원 받았어요. 4년간 이자를 약 1,000만 원 냈다고 가정할 때 4년 후에 비과세를 요건을 채웠고요. 지금 현재 시세인 4억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대출이자 플러스 대출 원금 상환을 합계 1억을 냈고요. 그래서 지금 4억에 매도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1억을 상환한 후에 자기 자본은 2억에서 3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C라고 하는 분은 신축 분양을 받은 상태에서 갭 투자를 하신 분이에요. 2억 3천에 전세를 놓았죠. 그리고 대출을 6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전세를 3천 증액했고요. 4년 후엔 전세를 6천 증액했어요. 지금은 전세가가 3억이니까 이분이 처음에 2억 3천에서 전세가를 받은 것으로 자기의 투자금은 이미 뽑았네요. 그리고 자기 자본 회수 후에 현재 전세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 1억이 이분이 지금 실현한 이익이라고 현재까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강남구 일원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원동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남구의 지도예요. 압청삼이라고 하는 압구정 청담 삼성동입니다. 그 다음에 대도역이라고 하죠. 대치 도곡 역삼동입니다. 그리고 개일수라고 하는 개포 일원 수소죠. 이 중에 일원동의 위치는 이 파란 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빨간 점, 파란 점의 위치가 강남구 내에서 일원동에 위치한 곳을 표시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노란색에 삼성동에 노란색을 표시해 놨는데요. 여기는 GBC, 이 현대자동차가 한전부지를 산 지역이죠. 여기에 GTX를 포함한 많은 개발 계획이 있다는 것은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탄천라인, 여기에 종합운동장인데요. 여기에 마이스, 국제교류 복합지구, 엄청난 개발 호재가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현재 청담, 대치, 삼성 이 네 동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75% 정도가 전세로 거주하는 분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거주로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5%에 해당하는 3,000세대 이상은 지금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이 아파트를 살 수 없는 그런 형국이 된 거죠. 상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입주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내어주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 삼성역 주변으로 GBC, 마이스, 기타 양재동 쪽으로 R&D, 기타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고요. 구룡마을까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삼성역에서 직선거리로 2.3km 일원동이 위치해 있고요. 이곳을 대청마을이라고 합니다. 음마아파트에서는 1km 정도 되겠네요. 대청역이 여기 있는데요. 우측이 대청마을이 있지만 이 주변에는 지금 개포 주공 3단지를 재건축한 DH 아너힐스 2단지,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 등이 이미 완공되어 입주 다 완료되어 있고요. 개포 8단지 재건축 DHI 개포 열심히 공사 중에 있고요. 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한 레미안 개포 루체하임 이미 입주하여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을 추진하고 있고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우측에 대청마을이 있고요. 대청마을은 이 정사각형 안에 있는데요. 이 빨간 선 위주로 되어 있는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00%입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요.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150%예요. 아마 층수로 한 층 정도 2종에 비해서 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요즘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동대로 지하 복합 환승센터 GTX AC 노선 여기가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되겠네요. 현대자동차 거. 이 밑으로 지하 공간으로 이렇게 많은 광역
복합 환승센터 등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있고요. 우측으로 현대자동차 부지가 있으면 우측으로 잠실 종합운동장 부지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삼성 잠실에 리모델링하여 스포츠문화 복합시설로 크게 들어온다. 이것이 지금 10년 후에 강남의 지도를 바꾸는 큰 개발 호재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좌측으로 보면 양재우면 R&CD 특구라고 있는데요. 첨단산업 클러스터입니다. KT, LG, 삼성전자 모든 연구소들이 이 주변에 모여 있어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등 이 지구도 대단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포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구룡마을 재개발 등등 사례들도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례과천선 복정에서 과천까지 가는 이 구룡을 통과하여 삼성병원역이 새로 생기죠. 이것이 위례과천선인데요. 삼성병원역이 떨어지는 데가 여기가 대청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좀 전에 말씀드린 사각형 안에 있는 대청마을은 이 빨간색 보이시죠? 이 부분은 여기 써 있습니다. 30년 초과 노후도를 보이고 있는 건물들이에요. 30년 초과 건물과 25년 초과 건물 합계 93%인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유튜버로 강의하시는 분들은 재개발 계획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만큼 노후도가 심했었던 지역이다.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일원동 신축빌라 공사 현장 이렇게 펜스를 치고 빌라들을 짓고 있어요. 이렇게 펜스를 치고 기초작업을 하고 있네요. 건축허가 표지판 제가 몇 장만 찍어 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뭘 짓느냐면 이런 식으로 빌라를 짓습니다. 1층은 피로티로 하고요. 2층, 3층, 4층을 주택으로 가는 일종이기 때문에 5층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통 10세대 정도를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침실이 2개인 거실 하나, 욕실 하나인 투룸, 전용 면적 12평 정도의 투룸이나 아니면 분리형 원룸으로 전용 면적 9평에서 10평 정도로 이렇게 10세대 정도를 짓습니다. 공사는 열심히 진행되고 있네요. 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파트, 빌라의 가격은 투자 수요의 유입으로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A라는 아파트를 실수요자만 산다면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상승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한 투자 수요가 A 아파트로 이어진다면 이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급격한 투자 수요가 유입되면 매매 가격은 급등을 하는 그런 가격의 변동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개입을 하죠. 갭 투자자들에게 규제를 합니다. 그런데 갭 투자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아요. 전세금을 끼고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매수행위 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밖에 없는데요. 이 양도 차익 과세가 발달할수록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 또한 발달합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든다거나 임대사업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죠. 그리고 이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기대 이익이 크면 무시합니다.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100%여도 세금을 하나도 안 내죠. 그렇지만 양도 차익이 50%여도 기대 이익이 크고 양도 차익이 많으면 50%를 기꺼이 냅니다. 그래서 6.17 부동산 대책에서 갭 투자 매수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을 도입하죠. 자, 강남구 대청마을 25년 된 노후 건물이 90%를 넘고 2층 이하 벽돌 건물이 70%를 넘는 저층 노후지. 주목받는 이유는 강남의 희소성 있는 저층 주거단지이고 입지적으로 장점이 많아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종이었던 강남구 대청마을 지역이요. 2종으로 올려달라고, 또 2종은 준주거로 올려달라고 만장일치로 2017년도에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반대하는
상황이에요. 2022년까지가 박원순 시장의 임기고요. 정말 입지로 보았을 때 이대로 저층 주거지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네요. 주말이면 그래서 원정 투자자들이 아직도 오세요. 속속 계약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지가 좋고 주변에 개발 호재가 풍부한 곳.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남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빌라는 없다.